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좀 정보를 찾나? 네, 일상생활에 유익한 지식, 유지식이고요. 저는 22년째 강철 같은 마음과 뚝배기 같은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강뚝입니다. 네, 강뚝이 너무 뭔가 좋은데요. 네, 갑자기 바꿨어요. 네.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2년 차밖에 안 돼서 좀 많이 후배지만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2년 거의 2년 훨씬 안 넘었는데 딱 2년 차예요. 네, 2년 차고 성이 양씨인 양반장입니다. 318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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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별로 재미도 없는 채널에 그래도 힘을 실어주시고 관심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발달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고민 2편 양반장이 또 준비해왔습니다. 1편에서는 일단 대학 진학 여부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은 4가지 점검 리스트를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맞아요.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갈까 말까. 네, 그리고 일단 전 그거 말고도 자녀의 전문가는 부모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갈지 말지 고민했던 특히 이제 발달장애 우리 청소년들, 입시생들 오늘 가기로 준비하셨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오늘 드리는 겁니다. 네. 준비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좀 정보를 찾나? 좀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보도 찾아야 되고 정보만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재반에서 준비해야 될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뭐가 있어요? 기숙사를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닐 건지 뭐 다른 지역에서 다닐 건지 그런 마음가짐이나 돈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자신이 맞는 학과를 찾는 것도 일이고 자신이 맞는 대학교도 찾아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닐 거며 또 거기 다니게 되면은 생활비도 있을 거고 기숙사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도서관 같은 것도 이용을 해야 허리가 막 되고 펴진다 벌써. 부모님도 허리가 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저희가 1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저희는 오로지 발달장애 학생 위주로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면은 뭐 진학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취업률 같은 것도 전에 비해는 많이 낮아지고 있다. 진학을 한 49% 정도 19년도 위주로 했었으면은 그만한 취업자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또 요새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은 별로 없고 대학교는 과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안 낳고 있는 맞아요. 시대니까 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입학 경쟁이 아니라 서로들 모집을 하려고 모집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격세지감이에요 정말. 그래서 어떠한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는 12만 명 정도 미달이 될 거고 뭐 30년에는 더 많은 수가 미달이 될 거다. 현저히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양극화와 부실화가 될 거다. 우리 이제 장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 대학생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에서 관심을 더 가질 테니까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거나 환경? 전반적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수학 환경? 이게 참 문제예요. 요새 이게 생각이 안 나. 어떤 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 환경도 좀 잘 돼 있을 테고 그러니까 큰 대학은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좀 편해야지 학교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웃픈 현실이지만 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 옛날에 뭐 장애 대학생들 숫자도 워낙 적었고 대학교가 뭐 장애인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집 경쟁이 막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 학생 전형이 많아지고 있는 건 좋고 바람직하고 즐거운 일인데 뭔가 이렇게 씁쓸한 그런 뒷맛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지 16년도 논문을 한번 참고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대상 전형 시각장애 정소영 선생님이 네. 이름도 이쁘시네요. 네. 장애 종류로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이런 식으로 있었고 논문 참고하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더 진학률이 높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큼 높았는데요? 저번에 그 어떤 기사에 68% 정도가 다 차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전체 장애 대학생들? 네. 전체 학생 수 중에서 68%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준비 과정으로는 대학 결정 요인, 대학 진학 준비 시기, 정보 수집 방법, 지원 제공하는 사람,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 이렇게 사교육,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네. 다 하나의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일단 대학 선택 시 고려한 상황에서 나의 적성인지 부모님의 권유인지 이런 것도 한번 표가 나왔는데요. 시각장애가 시각장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적성을 따지는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발달장애가 아닌 비발달 네. 쪽은 자기 적성이 되게 중요하다. 네. 자신의 적성 위주로 대학 선택을 했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보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선택하는 상황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도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비발달 장애 학생들은 자신이 가야겠다. 또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또 선생님의 역할과 부모님이 좀 크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퍼센트죠, 앞에가? 앞에가 인원수, 뒤에가 퍼센트. 앞에가 인원수, 네. 뒤에가 퍼센트. 네.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가 부모님이 19% 정도 영향을 줬고 선생님이 14% 정도 영향을 줬고 이게 자신이잖아요, 이게. 네. 그럼 자신이 57%? 네. 그러니까 57%나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런 거죠. 굉장히 높아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청각장애는 자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렇죠. 네. 지체장애인도 자기가 제일 높고 나머지도 시각장애 뭔가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의 영향인데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전이 되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26%밖에 영향을 자신의 의지가 26% 정도 반영된다고 보면 비슷할 것 같고 부모님이 40%, 선생님이 34%, 합치면 74% 정도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권하는 또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로 한다. 그래서 표를 참고하면서 장애학생 대학 결정 요인으로는 자신의 적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장애 유형으로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 및 학과를 결정하는 거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좀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한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또. 네. 부모님들이 특히. 네. 그리고 특히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좀 통계를 보니까 시각이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고려한 교과서나 수험 교재가 없는 것. 일단 학교 자체에서 점자를 하거나 옆에 통역사가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체계 문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좀 수험서들이나 이런 그런 게 다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텐데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전부 다 이 시각장애에 배려한 점자로 다 번역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그런 교재 자체가 부족하구만요. 네,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어디 가서 이런 입학 관련해서 찾겠지?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 같은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좀 엘리베이터는 있나? 경사로는 괜찮나? 이렇게 좀 학교 자체에서 전경 같은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 또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형으로 좀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게 63%나 나와요, 보면. 네, 엄청 발달장애도 많죠.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너무 중요하죠. 각 층마다, 층에 이렇게 큰데, 한 군데, 가운데 화장실이 떡하니 있고, 그것도 심지어는 남녀가 공용으로 쓰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경사로, 그다음에 접근하기 쉬운 화장실, 화장실 안에서도 또 장애인용 화장실이 제대로 좀 이런 기구들이
돼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돼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또 대학교가 워낙 넓은데 그 강좌 자체를 그 강의실에서만 듣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네, 시간도 좀 포함돼야 되는데 비장애 학생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동을 탄다 그러면 네. 전동 휠체어로 또 갈 때 그런 갖가지 그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기 작은 그 엘리베이터들도 있거든요. 그죠. 네, 스쿠터 같은 거 못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없지 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통 학교에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그 수업 끝나면 우르르 가서 단체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어려움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그러네요. 있었고요. 네. 장애학생 대학교 관련해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시냐. 평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좀 하시고 이런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은 뭐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같은 블로그도 있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전용 블로그 같은 거에 가입을 하셔서 이런 정보 소식을 좀 많이 알림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또 미리 대학 진학한 선배가 있다면은 롤모델로 삼아서 좀 조언을 여쭤보시는 것 같고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뭐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늦네요. 그죠? 전 좀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맞겠다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스카이캐슬에도 나오지만 완전 어렸을 때부터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준비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려고 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막 맞닥뜨려서 하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빨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생각만 한번 해주시고 2학년 때부터는 세분화 시켜서 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애학생 대학 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았던 게 정보의 부족입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고 학교의 대학 진학 지원의 부족. 이거는 좀 지체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지원이 정말 큰 어려움이고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학습. 아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수험도서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도서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하나부터 10까지 네. 부족한 거 투성이지 뭐. 네. 부족한 게 너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3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장애학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도 대학 탐방을 하거나 진로 캠프를 하거나 저는 초등학교 때 적성검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이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을 뽑는 전형. 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건 장애학생 전형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정확한 명칭 요번에 저도 알았어요. 선생님 알려줘서. 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네. 이거를 좀 장애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학교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전형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농어촌 전형 이런 게 있듯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다라는 전형이 있고 이건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가 대상으로 수험생 장애 정도에 따라 대학 내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가 또 있대요. 여기서 무조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고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으로 도입해서 중증 장애 학생들이 선발해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한다라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장애 학생들만 따로 경쟁할 수 있게끔 전형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 보는 거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게 청각장애는 또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제반 사항들이 있으니까 따로 경쟁시키는 게 맞지. 이전에는 좀 소수의 학과에서만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폭넓게 확대가 돼서 학과 종류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학교마다 모집 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 좀 모집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좀 이것도 한번 좀 비등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편 찍을 거 미리 한번 봤는데 그게
사실은 경쟁에 의미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한 명 뽑는데 경쟁률이 뭐 거의 제로고, 이런 경우들 많아서. 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의학이나 간호학과 및 보건 계열은 모집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 이런 자연과학 계열로 좀 학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실험이나 실습 등이 많은 학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심한 장애만 받는 학교가 좀 대다수지만 내년도부터는 경증도 좀 확대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좀 실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정보 수집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장애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고 한 게 네.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네. 근데 이게 학교에서 다 알려줄 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 인프라들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또는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 일일이 네.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한 개의 대학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할 거고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대학교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교를 좀 비교를 하시려면은 학교 선생님의 상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겠지만 혼자 좀 짜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는 어떤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시고 어떤 전형을 눌러보시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떤 사이트라고요? 그냥 얘기해주면 되지. 뭐 이거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 같은 궁금해하실까봐 뒤편 네네. 들어오시라고 좋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겠어요. 꼭 들어와 주세요. 네, 아주 좋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준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장애 유형별로 준비 시기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네. 발달장애 청소년들, 고등학교 학생들, 네.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될 건, 자, 대학교 갈까 말 거냐? 네. 대학교 갈까 말까 해서 4가지 중요한 키포인트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고려하시고 가는 목적이 뭐냐? 그러네요. 대학을 가는 게 네, 어떤 맞네. 목적으로 갈 거냐? 네, 대학을 가는 목적들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목적들도 있잖아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네. 또 있고 뭐 학벌, 좋은 학벌이나 아니면 그 학우들 네. 네,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 정도의 스펙은 갖추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발달장애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네, 비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네, 그 인생 설계에 대학이 뭐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선택하셔라. 네. 그러면 좋겠다. 네. 내가 뭐라고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적 첫 번째 네. 하고 나서 이제 가려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건 아까 이제 2학년쯤 정도에서 네, 많이 준비한다고요. 시기를 그때쯤 잡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건 좀 빨리 알아보셔라. 네. 아마 생각은 다 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갈지 1학년 때 좀 많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대학을 보낼까, 좀 취업을 생각하실까. 이렇게 해서 대학이 좀 결정이 나셨다면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건 정보가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내실 건지, 네.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건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또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네. 그것도 한번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차근차근 로직을 만들어서, 절차대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한 걸 갖고 이제 상담하셔야겠죠. 우리 네. 담임 선생님하고. 네. 자, 오늘은 이제 대학 준비과정 2편, 네. 준비과정 살펴보기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